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디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마우스 움직임 없이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우리가 왜 달러 대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달러가 있는데 굳이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하나 라는 질문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디지털 시대 화폐의 주권과 신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달러, 유로, 자, 이런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되어서 가격 변동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나 송금, 자산 보관에 쓰이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즉, 디지털 공간에서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며 미국 중심의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경이 사라지고 사용자는 더 빠르고 편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인 디지털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원화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우리 금융의 주권을 잃고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우리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명확히 필요하다.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동시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교환이 쉽기 때문에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지급 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 산업 자체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이 총재의 발언은 단순히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과 산업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모델은 은행 중심이 아니라 민간 기업 주도 모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기업 서클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서클은 USDC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예금 보험도 없고 지급 준비금 의무도 없지만 단기 국채와 현금을 준비 자산으로 두고 매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법적으로 은행과는 다르지만 기술적 신뢰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은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의 제약을 넘어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주목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설계 중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은행이 중심이 되는 모델을 고려했었는데 현재는 확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민간 중심 확장 모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상당히 다수 이제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담보 자산의 구성입니다. 미국은 단기 국채라든가 현금, 이 두 가지를 담보로 인정을 하지만 한국은 이 단기채 시장 규모가 작고요. 통한채 활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 구조 설계가 쉽지 않다라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의 수단으로 볼지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 볼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라든가 세무 체계, 그리고 이자를 허용하는 이 이자 허용 여부 등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단순히 돈이냐 화폐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생태계와 연결된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디지털 머니의 시대는 누가 발행하느냐, 자, 이것보다는 어떤 구조로 신뢰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 방식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 일상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편 결제, 디지털 지갑, 자산 토큰화. 자, 이 같은 혁신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금융기관들은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거나 협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시를 또 하나 더 들어드린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이거 뭐 어디 가면은 환전이 이렇게 좀 더 어디 가서 환전을 하는 게 유리할까 막 이런 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신 후에 현지 어디 가서 막 환전하고 여기는 얼마 준대.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환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항상 겪는 문제이실 텐데,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어떤 환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자, 이런 어떤 불편함들, 해외 송금에 따른 불편함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금융의 국경은 사라지고 자금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기존의 물리적인 인프라보다는 디지털 API 인프라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 좀 다소 늦은 바가 없진 않지만 여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시장의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의지가 될 것 같은데요. 따라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인가? 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돈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과 제도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